안녕하세요. 저는 치과위생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기술직 공무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제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어요. 그래서 본인이 치위생사를 하시다가 의료기술직이란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지금은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, 일단 의료기술직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직업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볼 수 있는 건데, 예를 들어서 치위생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, 작업치료사 면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면허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전문 면허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시험들이란 말씀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치위생사로 제가 알기로 실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. 굉장히 실력 좋으시고 뭐 대우도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치위생사 그만두고 좀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대학교 때 병원, 대학병원, 보건소 실습을 나가면서 보건소 근무 환경이 좀 제가 원하는 방향이랑 맞는다는 걸 알아서 저도 언젠가는 보건소에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방금 공무원 시험을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이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은 좀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뭐 응시 과목이 있고 뭐 시험 일정이나 뭐 대학 조건 등 뭐 포함 같은 거를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면허를 가진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이 제한, 학력 제한 이런 거는 없고요.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제 지역별로 응시를 하는 건데 저는 일단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시험을 봤습니다. 근데 경기도는 생물이랑 공중보건 두 과목만 보고요. 그 외의 지역은 생물, 공중보건, 의료법규까지 해서 총 세 과목을 봐요. 그런 이제 또 과목 차이랑 그리고 경기 시험 일정도 지역별로 다른데 경기도는 보통 3, 4월에 상반기 시험이 있고 추가 채용으로 하반기에 10월, 11월 이쯤에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추가 채용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시험 일정 설명해 주실 때 죄송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문 시험 기관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. 어쨌든 구체적인 정보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이제 치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일단 치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의료기술직 공무원과 또 한 가지로 보건직 공무원이 있는데요. 이 보건직 공무원은 사실 누구나 다 나이가 되면은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의료기사 면허나 각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이 붙습니다. 그런데 이 보건직 공무원은 5점이라는 가산점이 붙지만 5점이요? 네. 굉장히 큰 점수 아닌가요? 큰 점수인데 이제 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해서 유리한 시험이라기보단 없으면 불리한 시험이고,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은 과목이 5개라서 네,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5과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을 그렇죠. 선택을 했습니다. 근데 아까 가산점 5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가산점을 가지고 시험을 응시한다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건가요? 네, 주로 주로. 그렇기도 하고 보건직 공무원이 사실 의료기술직 공무원보단 TO가 많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좀 승산이 있는, 그래서 주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. 보건직을 할지 의료기술직을 할지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좀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물론 이 시험 말고도 제 주변에 공무원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. 시간이 걸려서. 근데 본인은 되게 엘리트셔서 엄청 빠르게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년도 안 돼서 아니에요. 붙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본인만의 정말 꿀팁.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시험을 엄청 빨리 패스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.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네. 일단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수험 기간은 총 7개월이었고요. 7개월이요? 네. 근데 이제
7개월 동안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문제풀이 인강을 듣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문제풀이 인강을 들으면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걸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지식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찾아서 해결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론서를 한번 배웠으면 그냥 바로 문제풀이를 해서 틀린 문제의 이론을 좀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 오히려 좀 취약했던 이론 부분이 저에겐 나중에는 강점이 돼서 시험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. 이거는 정말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시험, 라이선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좋은 답변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차피 모든 시험은 정말 다 본인만의 공부 방법과 정해진 시간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답변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의료기술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최종적으로 딱 하나를 좀 조언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정말로 이 시험을 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한 번 떨어졌다 해서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. 왜냐하면은 멈추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다시 직장을 다시 가시고 그러다가 공고가 뜨면은 옛날에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다시 도전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점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가나요? 다시 공부를 해도 요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. 그리고 합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점수기 때문에 합격을 그쵸, 못한 건데 그쵸. 떨어져도 그냥 더해서 이렇게 점수를 올리시는 게 그래서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되세요.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모든 거는 여러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정말 다들 이 해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